예, 현재 들려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포인트 잡아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교보증권 송파지점 최성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G2 무역 협상이나 또 홍콩발 악재에 대한 완화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시장에 좀 순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안도감으로 끝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중 분쟁에 가장 큰 아마 타격을 입은 증시 국가 중에 아마 한국이 가장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미중 분쟁에 의해서 지금 관세 폭탄을 미국하고 중국이 상호 주고받으면서 수출액은 지금 관세 부과전 대비해서 약 38%, 그리고 중국은 약 14%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네.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는 중국의 규모가 훨씬 더 큰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그 미중 분쟁이나 그리고 한일 분쟁 최근에 리스크가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해결될지 계속 뭐 협상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 계속 끌고 오는 그런 분위기라서 과연 이게 단기간에 해결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기간 조정과 변동성이 주식시장에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아래 공포라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투자 전략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급락 뒤에 이런 V자 상승보다는 지금은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것 같다. 박스권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외국인의 어떤 수급,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세는 아직은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네요. 네, 환율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는 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기대하기보다는 역시 미중 분쟁이나 이렇게 해결되는 국면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오르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5G 얘기 참 많이 했었고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살 때가 됐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더 눈여겨보신 업종군이나 종목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네. 어제 5G 하락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KMW 대주주 지분 약 1% 블록들이 시장에서 돌면서 좀 약세 원인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5G 관련 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어제 또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어제 하락에 또 상당 부분을 좀 회복하면서 여전히 뭐 강한 흐름인데요. 무엇보다 5G는 올해가 정점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러한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는 업황이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5G는 어제 같은 경우 느낌은 뭐였냐면 빠지면 기회다. 없는 투자자한테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그러니까 투심이 위축될 대로 위축돼서 빠질 때도 훅 빠지긴 하는데 또 어떤 매력도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출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수급 개선으로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보면 하반기 연말에 이제 메지온이나 헬릭스미스 등 이런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의 어떤 신약 개발 임상 진행 결과가 발표가 좀 예상되어 있는 만큼 현재는 추가적인 하락이나 악세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좀 모색하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단지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못하고 가장 이유는 결국에는 보통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트가 보통 외바닥이기보단 쌍바닥을 많이 보잖아요. 이중바닥을 보듯이 지금은 그런 바닥을 찾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인트론바이오라는 회사가 보게 되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재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에는 그동안에는 또 많이 잊혀졌지만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는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체육 시장이라는 그런 시장에 또 진출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대체육 하면 생각나시는 게 최근에 미국에서 비욘드 미트라고 IPO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고 나서 주가가 700% 이상 상장을 했는데요. 이런 그 대체육 시장은 2017년 42억 불 시장에서 2025년이 되면 75억 달러, 8조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대체육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트론 바이오와 에스텍 파마가 함께 진출하면서 성장을 또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는 이런 무엇보다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네. 결국에 이러한 지금의 이런 하나하나 뿌리고 있는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물로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지금 날오고 있는 씨를 뿌리고 있는 뉴스들을 계속 우리가 좀 따라갈 필요가 그래서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실체가 있는 종목군들, 특히 인트론바이오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IT 쪽으로 잠깐 가도록 할 텐데 스마트폰 관련해서 갤럭시 노트 10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폰에서도 신제품 다음 주에 발표가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부품주들 좀 기대감 항상 이런 뉴스 나오면 있잖아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매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갤럭시 노트 10 흥행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에서 2분기에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7,800만 대가 됐고요. 이 중에서 보게 되면 S10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오히려 중저가 폰인 A 시리즈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 뭐냐면 중저가 모델이 과거보다는 고사양, 사양이 많이 증가를 했고 예를 들면 카메라 폰의 대수가 증가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과연 어떤 게 수혜주라고 본다면 Q가 늘어나는 가운데서 카메라 폰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될 때 네.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카메라 그런 부품주가 좀 관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MC넥스나 이런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잊혀지긴 했지만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아이폰 11 역시 결국에는 전체적인 아이폰의 판매 대수, 삼성의 판매 대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어떤 카메라와 관련돼서 저희가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역시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게 카메라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방향을 틀어서 그 엑슨모빌이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고 또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정부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그리고 미래차에 대한 지원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좀 투자 아이디어 좀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 시장은 뭐 이제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올해 5G가 좋았잖아요. 뭐 이런 흐름처럼 앞으로 향후 5년 이상은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연비에 대한 개선의 정책, CO2 규제, 환경에 대한 부분, 보조금 지원 정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전기차를 현대기아차도 2025년 기준으로 MS 20%를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전기차의 비중은 계속 MS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다면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케미칼, 첨보, 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등 이러한 관련주들은 향후 5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기차의 큰 시장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뭐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G 생각하시면 놓쳤다고 생각하신다면 예. 전기차 쪽에서도 길게 보고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과 또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LNF, 에코프로비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수소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수소차 역시 중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어느 회사든 지금은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네. 지금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예. 이러면 거기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수소차 얘기하면서도 사실 현대차보다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수소 탱크 만드는 기업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도 전기차든 수소차든 이제 부품 쪽으로 특화된 기업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5G 놓치신 분들이 이쪽으로 가도 될 정도로 매력적이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도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 내수주, 그 중에서도 유통이나 음식료 쪽으로 또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소비가 지금은 이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가격은 지금 뭐 조정이라고 하지만 과거 최근 뭐 몇 년 내에는 한 50% 이상 부동산이 급등을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이런 자산 효과가 고소득층의 그런 소비 증가가 명품을 주도하고 있어서 그쪽의 예.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호텔신라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지만 뭐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뭐 면세점 관련된 회사들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에 보면 오프라인 쪽으로는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쪽엔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고 네. 또 온라인 쪽으로 보면 이제 유통구조 변화,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국내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뭐 해외에서 진출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세점이라든지 향후에 뭐 그런 국내 해외에서 그런 면세점 쪽에 명품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소비 증가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한다면 뭐 추석 이후에 추석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포인트들 다 짚어보자면 저는 공통적인 기업 하나 꼽으라고 했을 때 한 신세계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종목군이라도 아니면 지주 회사라도 하나 꼽아주실 수 있습니까? 신세계 그리고 호텔신라 뭐 전반적으로 구워지고요. 묶어지겠죠.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최근에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해마로푸드 서비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은 그 동네에 뭐 아주머니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동네 소비자분들, 예. 학생들 되게 그런 그 건강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내에서 계속 체인점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에 지금 중국도 진출하는 얘기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해마로푸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마로푸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간에 염승원 차장과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데 두 분께 같은 기업이 나왔다는 건 충분히 앞으로의 흐름들이나 뉴스들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마로푸드 서비스까지 유통 음식료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송파지점의 최성원 부장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또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종목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